안녕하세요. 내가 사랑한 미술관입니다. 얼마 전 도쿄 여행을 하면서 4곳의 미술관을 다녀왔습니다. 같은 도시 안에 있는 미술관이지만 각각의 공간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곳은 건축이 중심이고, 어떤 곳은 정원이 중심이고, 또 어떤 곳은 전시 자체가 중심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시 소개보다는 도쿄의 미술관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 경험을 만들어내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롯본기에 위치한 국립신미술관이었습니다. 국립신미술관은 2007년에 개관한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미술관으로 일본의 다른 국립미술관들과 달리 자체 소장품이 없는 미술관입니다. 건물은 일본 건축가 구로카와 기쇼가 설계했는데 유리로 이루어진 곡선형 외관과 내부의 거대한 원뿔형 구조가 파도처럼 이어집니다. 이곳은 제가 여행 전부터 가장 와보고 싶었던 미술관이었는데 실제로 방문해보니 미술관 건물의 내외부가 모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영국 테이트 미술관과 협업한 YBA 전시를 보고 왔습니다. YBA는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의 약자로 현재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대규모 회고전이 열리고 있는 데미안 호스트를 비롯해 1990년대 영국 현대미술을 대표했던 젊은 작가 그룹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다만 당시에는 매우 급진적이고 새로웠던 아이디어들이 지금 보면 예상 가능한 언어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계속 새롭게 읽히는 작품이 얼마나 드문지 다시 생각하게 되는 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곳은 전시 컨텐츠보다는 전시장 자체를 경험하러 오는 미술관이라는 인상이 더 강하게 남았습니다. 이번 기획전 티켓 가격도 2,300엔 정도로 꽤 비싼 편이기 때문에 건축이 궁금하신 분이라면 유료 전시를 관람하지 않고 무료 공간만 둘러보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오모테산토 근처에 위치한 네즈 미술관입니다. 네즈 미술관은 일본의 철도 기업가 네즈 가이치로의 개인 컬렉션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미술관으로 동아시아의 고미술과 공예 작품 위주로 약 7,000점 이상의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건물은 건축가 쿠마 켄고가 설계했습니다. 이곳의 전시는 회화나 설치 작품보다는 동아시아의 유물과 공예 작품이 중심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방문 당시 컨디션도 좋지 않았고 이번 기획전은 일본 검에 대한 것이라 쓱 둘러보게 되어 관람 시간이 길지는 않았습니다. 이 미술관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전시보다 공간 전체의 분위기와 정원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전시장 밖 정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잘 정돈된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면 연못과 작은 건물들 그리고 다양한 나무와 식물들이 나옵니다. 가운데에는 네즈 카페라는 공간도 있는데 웨이팅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제가 방문한 시기가 아직 이른 봄이라 날씨가 춥고 흐려 정원에 오래 머물지는 못했지만 꽃이 만개한 계절을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네즈미술관은 제게 작품을 감상하는 장소라기보단 조용한 분위기와 정원을 경험하는 미술관으로 기억에 남았습니다. 세 번째로 방문한 곳은 도쿄도 현대미술관입니다. 1995년에 개관한 도쿄도 현대미술관은 전후 일본 현대미술과 국제 현대미술을 함께 소개하는 도쿄의 대표 미술관입니다. 앞에 두 미술관과 달리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고토구 기바공원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이번 여행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미술관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내려 미술관까지 걸어가는 길이 조용한 주택가를 지나 이어졌고 미술관 앞 공원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기보다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미술관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서는 솔르윗의 기획전을 관람했습니다. 몇 년 전 영상에서 양혜규 작가의 솔르윗 뒤집기 연작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솔르윗의 작업을 직접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솔르윗의 작업은 작가가 직접 작품을 제작하는 대신 작업 지시서를 남기고 그 지시서를 다른 사람이 실행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작가의 손이 아니라 아이디어 그 자체이며 그 아이디어가 정확히 실행된다면 누구에 의해 만들어지든 동일한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개념은 지금 보아도 여전히 매우 인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전시 내용뿐만 아니라 볕이 잘 드는 로비 공간, 공원이 내다보이는 한적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어서 이번에 방문한 4곳 중 가장 마음에 남는 공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도쿄에서 차로 약 2시간 정도 떨어진 하코네에 위치한 폴라미술관입니다. 폴라미술관은 화장품 기업 폴라그룹이 설립한 사립미술관으로 일본 최대 규모의 인상파 컬렉션을 비롯해 약 1만 점 규모의 작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 개관했으며 미술관 부지의 숲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건물의 상당 부분이 지형 아래에 배치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특징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폴라미술관은 자연 속에 있는 미술관입니다. 미술관 외부의 산책로와 정원도 규모가 꽤 큰데 이번에는 시간이 많지 않아 짧게만 둘러본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숲이 통창으로 보이는 카페 공간도 인상적이어서 다음에 다시 방문하게 된다면 조금 더 오래 머물고 싶은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는 기획 전 스프링 라이징을 관람했습니다. 전시는 아래에서 나오는 바람에 얇은 천이 위아래로 흔들리며 하코네 지역의 산세를 만드는 작품에서 시작해 폴라미술관의 대표적인 인상파 작품까지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파 컬렉션은 모네, 반고흐, 고갱 등 유명 인상파 화가들의 대표작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명불허전이라는 말처럼 계속해서 보게 되고 감탄을 자아내는 아름다운 그림들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좋아하는 걸작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폴라미술관의 다른 컬렉션도 궁금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도시 안에서 4곳의 미술관은 이렇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곳은 건축이 중심이었고 어떤 곳은 분위기, 어떤 곳은 전시, 또 어떤 곳은 자연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쿄 여행은 작품을 많이 본 여행이라기보다 미술관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도쿄 미술관 여행을 계획 중인 분이 계시다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